셀 밸런싱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셀이 비슷한 셀끼리 아세이를 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이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셀은 더 빨리 충전이 되고 어떤 셀은 더 빨리 방전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조상의 어떤 차이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가 방전 문제도 있습니다. 자가 방전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예제예요. 요거 뭐냐면 노트 PC입니다. 배터리 팩이 뒤에 여기에 있죠. CPU가 여기 있어요. CPU 열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열 빼내기 위해서 팬으로 해서 히트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쪽 팩에 있는 요게는 열이 많이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방전이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한 예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방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더 방전하게 되면 이 셀은 파괴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팩 같은 경우는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죠. 이 보호회로가 당연히 얘를 개방시켜가지고 이 셀이 문제가 되는 걸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배터리 단자에 개별 전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자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것보다 용량이 좀 얕거나 아니면 좀 작거나 손상된 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왜 밸런싱이 틀어지게 되면 이걸 충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 셀이 먼저 충전이 돼요. 나머지 이렇게 미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충전하게 되면 얘는 오버하게 되죠. 그래서 충전을 종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셀들은 아직 미충됐는데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방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한 셀들이 먼저 방전을 하게 돼요. 그럼 아직 용량이 남았는데도 더 이상 방전할 수가 없죠. 이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용량을 작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작게밖에. 용량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 밸런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밸런스를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는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션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캐패시터 이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DC 컨버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션트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저항을 놓고 션트를, FET를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 전압 보시면 얘 전압이 가장 높죠? FET를 온하게 돼서, 요 충전을 못하고 이렇게 방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 셀이 균형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밸런싱 방법이고요.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방법입니다. 그 RC 토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전기 사서 쓰잖아요. 그럼 거기 밸런싱 맞출 수 있게 중간중간 탭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 저항으로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션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열로 인해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저항 어레이가 있잖아요. 이걸로 밸런스를 해가면서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은 캐패시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캐패시터를 하나 놓고 지금 이 첫 번째 셀의 전압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그럼 캐패시터 충전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가장 낮은 셀이 어느 거예요? 3.8V짜리 이 셀이잖아요. 여기다 옮깁니다. 그럼 거꾸로 이게 높으니까 방전이 되겠죠. 얘에 충전시킬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전압이 약간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가장 높은 거에서 충전을 시키고 다시 낮은 거에서 방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시키고 지금 봤더니 얘가 가장 낮은 게 아니네요. 얘가 가장 낮네요. 그럼 여기다가 또 방전을 시키고 그럼 이제 똑같아졌잖아요. 얘는 가장 낮고 이제는 충전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아질 때까지 왔다 갔다 캐패시터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캐패시터 용량이 배터리 용량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헤르츠 단위 또는 뭐 더 빨리
킬로헤르츠 단위로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캐패시터 용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DC-DC 컨버터 아이솔레이션 되는 플라이백 가지고 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밸런싱을 맞추는 이것들은 다 직렬로 된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직렬로 된 걸. 그럼 병렬로 된 건 왜? 병렬로 된 거는 밸런싱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팩을 만들 때 출력 전압에 오퍼레이팅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능한 한 직렬로 셀을 만들지 마세요. 병렬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렬로 만들면 모든 전압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류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가 셀이 약해졌다. 그러면 내부 저항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피던스가 높아져서 얘가 전류가 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덜 나오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셀에서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셀에서 더 나와서 똑같이 출력 4A를 맞추게 돼요. 만약에 하나 더 용량이 떨어졌다. 그럼 그것만큼 나머지가 또 공급을 합니다.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0.7 냈는데 그 나머지를 이 온전한 셀 하나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셀이 자체 방전할 수 있는 양이 1.5A밖에 안 된다. 그럼 400mA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셀이 데미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병렬된 셀에는 자연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직렬 연결은 사용하지 말자. 직렬 연결을 사용할 때 밸런싱은 꼭 필요하다. 근데 꼭 직렬 연결을 했다고 해서 밸런싱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되죠. 제품이 쓰고 한 1년 쓰면 버리는 제품이다. 그러면 굳이 밸런싱까지 맞추면서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인증 문제입니다. 요즘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B품, 복제품이 돌아다니는 거죠. 대신에 그 복제품 쓰는 이유는 가격이 또 싸니까. 근데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제품이 폭발하는 거니까 데미지는 그 회사 이미지가 됩니다. B품이 데미지를 먹는 게 아니라 시중할 경우엔 불도 나고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안 I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IC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뭐 MCU를 더 추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보험 암호화되는 IC를 사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ECC608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내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그 보안 IC를 통해서 나 네 거 맞아라고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오퍼레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당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 ECC608 그다음에 SR204라는 요 두 가지 형태의 그런 보안 솔루션이 있고요. 패키지도 여러 가지 형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식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크핀이나 뭐 이런 기금으로 된 핀을 이용을 해서 예, 별도로 커넥터로 연결 안 하고 이런 핀을 이용해서 충전도 하고 보안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 안전에 관련해서는 저전압, 그다음에 과전압, 그다음에 과전류 모니터링, 그다음에 고온이나 저온에서 충전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셀 개별적으로 온도를 모니터링, 뭐 스마트 배터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걸 추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전류를 보호하는 회로 중에 우리 PTC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서 컷오프를 시켜줘요. 예, 그런 아이씨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그 아날로그 스테폰 시절에는 배터리 팩에 집어넣었는데요. 퓨즈를 사용하게 되면 퓨즈가 끊어지는 순간 예,
더 이상 그 배터리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이 되는 이런 제품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시트 발치한 부분이고요. 예. 맞는 배터리 사용에 맞는 그런 PTC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보회로에서 예, 전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컷오프 하는 거죠. 예, 배터리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서미스터인데요. 배터리 팩 안에다가 이렇게 서미스터 그라운드 공유해서 집어넣고 단자를 이렇게 하나 내놓습니다. 근데 서미스터 사용해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서미스터 자체가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저는 온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변화율이 서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ADC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 걸어서 ADC 해가지고 전압을 읽어야 되는데 이 ADC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예, 여기에 선 저항값이 있죠. 그럼 여기 저항값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어떻게 돼요? 전압이 예, 쉬프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쉬프트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 온도가 잘못 읽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IC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애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 볼테이지 아웃풋, 이런 아이스캣이나 SPR로 통신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냥 온오프 되는 그런 형태의 온도 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나열을 해드릴게요. 또 요즘 스마트 배터리 같은 경우 뭐 충전, 밸런싱, 잔량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온보드 충전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외부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충전을 할 때는 통신을 통해서 이 배터리 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아니 또는 제어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통신은 이런 파워 쪽에서는 주로 SM 버스를 사용을 합니다. 아이스캐시 변형이죠. 예, 아이스캐시보다 그 사양이 좀 더 타이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BMS 쪽에서는 아이스캐시, SM 버스 통신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잔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방전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게 수명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온도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자가방전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온도도 당연히 검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잔량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일단 잔량 측정하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총 반정량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네, 잔량을 측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 밸런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모든 셀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직병, 특히 직렬로 연결되게 되면 예, 밸런싱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품 유사 배터리가 나와서 예, 필드에서 뭐 폭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요즘은 집어넣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블루투스나 이런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다 오픈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보안 인증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측정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들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 배터리고요. 여기 이외에도 뭐 그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디스플레이 주는 거를 뭐 LCD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LED로 몇 개 표현하는 방법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